아는 기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 검찰로서도 소환을 할 거라면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었던 게 9월 9일, 이번 달 9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이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뒤에 고발된 건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오는 6일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사흘 전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소환 때 조사하겠다는 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모두 허위 사실을 대선 때 공표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에서 시작된 고발이었는데요. 보시면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성남시가 바꿔준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건 경찰이 지난달 26일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요. 또 다음 발언.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빠져서 문제가 됐던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 이런 발언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김 처장의 유족들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 소속이 다 다른데 그럼 하루에 다 같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받게 됩니다. 이 백현동 발언 관련 수사를 하는 성남지청 검사가 중앙지검에 와서 잇따라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검찰은 중복 또 반복 소환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김철중 기자,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검찰에서 이제 출두하라고 통보를 한 게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응할까요? 네,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잠시 뒤 광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데요. 이 행사가 끝난 뒤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일 오전 광주에서 여는 최고위원 회의 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소환 통보를 선택적 수사,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소환 없이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에 나가 적극적으로 반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에도 백현동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산하기관 직원인지 몰랐다는 발언 역시 중대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환 조사를 받으면 기소 여부,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네, 공소시효가 이달 9일까지다 보니까 그 안에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재판에 넘길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걸 이제 물어본 이유가 김철중 기자, 그러니까 네. 8일, 그러니까 9일까지니까 8일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은 건데 만약에 기소 결정이 나면 시끄러웠던 당원 개정 있잖아요, 80조 이것이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뭐 방탄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당원 8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당원 80조 1항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직무정지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제1야당 대표 소환이 뭐 아주 이례적인 거라 여야 충돌은 이제 그게 다르겠네요. 네,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은 극한 대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 최근 줄줄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이었는데 검찰의 소환 통보로 이재명의 시간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 대표를 겨냥해 맹공을 펼쳤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 아닌 국민적 의혹 해소라며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여야의 극한 대치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 기자, 궁금한 게 보통 선거법 위반은 유죄 선고가 나면 이 당선이 무효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뭐 대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대표에게 뭐 큰 타격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발된 사건들이 모두 대통령 선거 기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유죄가 확정됐을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해도 이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건 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에겐 치명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런데 이번에 뭐 다음 주 화요일 소환 조사 무관하게 또 뭐 재판이나 수사가 남은 게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건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만이고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현재 수사 중이고요. 또 수원지검에서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요. 이 대표가 추가로 검찰 조사 또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박건영 기자였습니다.